물 인프라와 유지 관리.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물 순환이 건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의 이병국입니다. 이번 강의는 물 인프라와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 도로, 그다음에 전기를 쓸 수 있는 전기 시설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공공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고, 물과 관련돼서는 댐, 그리고 물을 갖다가 우리 가정까지 쓸 수 있게 해주는 수도, 그리고 물을 갖다가 잘 버리고 처리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물 인프라죠. 그리고 농업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양수장, 저수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유지 관리해야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그 물관리 시설물들을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닥친 그 위협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이, 혹시 극한 가뭄이 올까? 그리고 올해 겪었던 것, 작년 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자기 홍수가 와서 이제 인명이 피해가 있거나 재산에 피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홍수 가능성은 앞으로 한 3, 40년간 한 10%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가뭄은 사실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기후변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만약에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걸 막지 못하면 지구가 인간이 생존하지 못할 만큼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해박이 만들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물 인프라 유지 관리, 물 인프라 갖다가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그 탄소를 줄여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물관리 여건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인구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고, 그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살았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가 줄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이, 경제 성장 잠재력이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고,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는 산업 체계가 기존의 제조업 중에서도 이런 중화학에서부터 IT나 또 다른 이제 그런 서비스 산업으로 재편되는 이런 것들이 큰 변화이고, 그리고 큰 문제가 이제 이런 많은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많이 노후화됐어요. 20대에 비하면. 그죠?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노후화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기술 혁신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죠. 또 이제 기대 수치가 높아지죠. 만약에 오늘 하루 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정부는 물을 안 주느냐부터 해가지고 뭐가 문제야 해서 그럴 테고, 그리고 예전에는 물이 나오기만 해도 좋았는데 왜 오늘은 물이 이렇게 빨간 물이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컴플레인 하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게 맞춰야 되거든요. 항상 좋은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가 굉장히 여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모든 사람들이, 환경단체, 지역 주민,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고, 여러분들 한강변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하세요? 캠핑도 하고. 예전에 한강변에서 캠핑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캠핑이 다 유행이니까 모든 강변에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용하죠. 이런 이제 문화적 변화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도 이제 큰 경제 격변기라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초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은 떨어지게 됐어요. 몸집이 커지면 똑같이 밥을 먹어도 체중이 느는 게 줄어드는 거죠. 느는 비율이. 그게 경장 성장률이니까.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물 관리의 미래상을 전망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란 걸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에 관한 모든 그 계획하고 정책에 영향을 주는데, 거기서는 어떤 것들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물 순환이 건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인간 중심으로 물을 썼기 때문에 많은 그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인간은 물을 잘 쓰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생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물을 끌어다 쓰니까, 그러니까 가뭄이라든지 위기가 발생하면, 그러면 인간이 또 고통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 큰 물순환을 갖다가 좀 건전하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유역이라 그러면 이제 물이 떨어져서 한 곳으로 모이는 그 경계를 말하거든요. 한강이면 한강, 낙동강이면 낙동강, 그리고 금강이면 금강, 뭐 영산강, 섬진강 이렇게.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이제 그 유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좀 우리 다 같이 잘 해보자. 이런 그런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는 방식으로 써가지고 과연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똑같이 그런 물을 잘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이제 세대 간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해결하는 이런 것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물 갈등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이런 싸우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격차가 있거든요. 어디는 물값이 비싸고 어디는 싸고, 어디는 물을 꼭지만 틀면 나오고 어디는 물이 잘 나올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그런 격차를 줄이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을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크게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물관리 시설물이 정말 많은데요.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정말 많죠.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국 도로 연장이 2018년 농동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만 킬로가 좀 넘습니다. 10만 킬로. 그리고 전력선이 한 12만 킬로, 그리고 가스가 한 4,900 킬로 정도예요. 근데 상수도가 거의 20만 킬로가 넘고, 하수도가 15만 킬로 넘어서 다 하면 37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게 땅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른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인프라보다 훨씬 더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시설물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